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과대학 취업 서포터즈 제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소재공학부 20학번 최승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선배님은 일단 하이닉스에 지금 재직 중이신 유재윤 선배님 모셔봤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청주 MC부 공장의 랜드 핫켈치 기술 외치 공정 엔지니어로 3년째 일하고 있는 류채 윤채인입니다. 네, 네, 전남대학교 신속공학부는 2007년도 입학해서 21년도 2월에 졸업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신소재공학부에서 이제 하이닉스로 네, 취업을 성공하신 선배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음, 졸업 시의 학점이나 대외 활동 등 스펙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졸업이, 제가 이거를 제 스펙을 최근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어, 잠시만요. 이거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네, 우선 제 학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한 3.86 정도 됐었던 것 같고, 토익 어학은 토익 스피킹으로 준비를 해서 그때 당시 레벨 7 정도로 기억하고, 그리고 뭐 다른 대외 활동 같은 거는 학부 축구 동아리 회장단 했던 거 기록을 했었던 것 같고, 자격증으로는 트리즈, 식스 시그마 그린벨트, 그리고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라고 ADSP 자격증이 하나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공정 실습 같은 경우 두 가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SPTA 반도체 패터닝 공정 실습 포토하고 엣지 했었고, 그리고 나노 기술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OLED 공정 실습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모든 저희 신소재 공학 학생들이 선망하는 기업인 만큼의 취업하는데 이 스펙 중에 취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취업하는데 중요한 요소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런 스펙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멘탈 관리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스펙을 쌓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취업 기간이 좀 단기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가장 관리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상반기에 서를 38개를 쓰고 정말 그중에서 절반 넘게 탈락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혹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 재직 중이시면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엣지 공정기술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공정기술팀하고 이제 양산기술팀은 다르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면서 차차 알게 되실 텐데, 저는 양산팀에 가까운 그런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율하고 생산성 향상 이렇게 두 가지가 양산기술 엔지니어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로 이제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인 플로우를 해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공정의 주요 담당 공정의 주요 제품들을 플로우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냥 플로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에 맞추는 타겟팅 업무와 그리고 스펙 안에 들어오는 가변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스펙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테스트와 비용 절감을 위한 파트 테스트 등도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M15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랜드 플래시를 만드는 하이닉스 청주 캠퍼스의 마더팩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산 쪽에서 일하고 있으신 만큼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일과는, 음,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우선 저희는 8시 반쯤에 출근을 먼저 해요. 8시 반까지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인 만큼 전날하고 오후도 그리고 야간에 이제 담당했던 엔지니어들이 인폼노트에 남겨놓습니다. 이제 특이사항 같은 걸 남겨놓으면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인폼노트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대면 미팅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이제 전날 비도 동안 쌓인 그런 제품의 상태들과 그리고 장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업다운 스테이터스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라인 플로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라인에 플로우 할 때 혹시 특이 사항은 없었는지부터 확인을 한 후에 어젯밤에 발생했던 트러블 자재나 그런 테스트 자재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오전 일과가 대충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는 이제 각종 미팅이 많이 잡혀 있는 편이에요. 테스트 관련돼서 컨펌하는 수요일팀과 컨펌하는 미팅 그리고 장비과 그 벤더사라고 하죠. 뭐 텔이나 A넷이나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ASML 뭐 이런 장비사들과 함께 정기 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오전에 진행했던 라인과 그리고 테스트 자재, 트러블 자재들을 처리했던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야간자와 오후조 근무자들에게 저도 넘겨줄 그런 상태를 인풋노트에 작성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하루 일과가 마무리돼서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이 직무 수행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이거를 이제 하면서, 어, 선배님께서 느꼈던 도전 정신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양산기술 엔지니어가 가장 힘든 점은 이제 하루 생산량을 못 맞춘다거나 그리고 품질 이슈가 발생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윗선에서는 최대한 이런 경우를 맞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을 못 맞출 경우 저희 하이닉스 공장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는 백업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백업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 하루 생산량을 맞추는 편이고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제가 연차가 5, 6년차 대리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윗선에서 내려주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동 장비 테스트라고 다른 장비군을 통해서 공정을 진행하는 테스트입니다. 어, 장비군을 바꿨기 때문에 수율 이슈가 크다면 크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 부담을 이제 안고 시작하는 테스트인 만큼 어느 정도 공정 엔지니어로서의 도전 정신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레시피 조건 변경 그리고 이제 장비군에 진행하는 테스트 등을 하면서 이런 품질 이슈를 개선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 양산기술에서 활용되었던 뭐 전공 지식이나 전공 과목 등이 있을까요? 저희 신소재공학부 뭐 교과 과정 중에서 말입니다. 음, 아무래도 반도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수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 소재 및 공정, 이 과목이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뭐 8대 공정뿐만 아니라, 뒤로 가시면 제품의 뭐 특이사항, 그리고 뭐 반도체 시장의 동향성, 이런 것도 초반에 배우실 텐데,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 이제 패키지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목을 꼼꼼하게 다 마스터하신다면 아마 반도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반도체 준비하실 때 이 과목이 가장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취업 후에 이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대학생 때와 이제 직장인이 되고 나서의 이제
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셨을까요? 저희 SK 하이닉스에서는 SKHU라는 SK 하이닉스 자체 대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관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부 기간에는 반도체 전공정, 8대 공정에만 좀 치중해서 공부를 했었다면, 취업 후에는 제가 이제 품질이나 생산성 같은 경우에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다 보니 이제 반도체가 다 만들어진 후 테스트에 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지앤 테스트 같은 교육도 듣고 있고 또 수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다 보니 보기 좋게 시각화하는 툴을 사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도 또 들으면서 나름대로의 공정 엔지니어 기술 향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활동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무래도 데이터에 관련된 역량을 조금 더 키울 것 같아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지식인 것 같고, 언젠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꼭 익히셔야 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엑셀 활용 능력도 어, 정말 어렵지만 꼭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러 커말 지식이나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흔히들 많이 들으실 텐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 코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실제로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학부 때 꼭 접해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제 하이닉스는 복지가 좋은 회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사 복지를 사용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어, 이제 복지 같은 경우는 그 업무적인 복지와 그리고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워라밸적인 복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업무적인 복지론 정말 하이닉스는 교육 기회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감에 있어서 윗선에서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입사 후에도 꼭 배워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접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양산기술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고 나서도 CG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더 배워보고 싶은 팀으로 직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프로세스와 음.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과해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양산기술 엔지니어로 봉사하다가 코더 쪽, 품질 쪽, 수율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직도 가능하니까 그런 점들 이제 저희 복지라면은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워라밸적인 복지는 기사도 많이 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피 프라이데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쉬고 있어요. 물론 초과 근무 시간 8시간을 채워야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30분, 뭐 15분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한 달에 천천히 채우다 보면은 크게 무리 없이 하루 정도를 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워라밸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 관련된 이제 반도체 회사로 이제 재직하고 계시면서 반도체를 지향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았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앞으로의 국내외 동향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마 올해 상반기는 조금 반도체 시장이 다소 침체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한 10월 정도부터 점차 회복이 된다는 소식이 점점 들려오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보다는 D램 같은 디바이스가 먼저 이제 조금 회복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대용량 서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반도체가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HBM이라고 아마 반도체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점차 이제 반도체 시장이 하반기부터 조금 일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하이닉스 입사하셔서 다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재 최승우였고, 하이닉스에 재직 중이셨던, 네, 재직 중이신 류재윤 선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